굉장히 느낌은 다른 책인데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되게 신기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이 책이에요. 미첼 레스닉의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이 유치원 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독특한 패턴이 그려진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아주 그냥 심플한 요약으로 말하면 딱 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초중고 대학은 유치원처럼 놀면서 배우는 학습 현장이어야 된다. 어떤 얘기일까? 네,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분야인데, 창의성이란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뭔가 창의성 하면 막 새로운 거 딱 혁신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새롭진 않더라도 내게는 새로운 일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이들이 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신기한 거 제가 알고 다 아는 거거든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지난 1000년 한 뭐 1000부터 한 2000년 그 사이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건 정답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전기, 네, 전기도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인터넷, 네, 프린터,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프린터라고. 인쇄기, 그렇죠. 프린터 하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그쵸 오해가 생기잖아요. 프린터 하면 뭐 올라가 그거는 거의 전기 나온 이유 아닌가요? 근데 다른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 이 1000년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다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대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말씀하신 프린터, 인쇄기, 네, 이런 활자 인쇄를 이제 최초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증기기관, 그죠. 이거 없었으면 그리고 뭐 전기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던 것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거고, 이게 없었으면 저는 오지 못했을 거고, 이게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밤에 뭘 한다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뭘까요? 인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짐작을 못하시는 건 아직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은 네, 평생 유치원이죠.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유치원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선생님께 많이 질문할 거예요. 자,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지 채 200년도 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이다. 그런가요? 그 전에 1700년, 1600년 전에 없었나요? 그런가 봐요. 뭐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뭐 전기세가 폭발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아주 신선한 개념이라는 2차 거죠. 세계대전의 모든 기독교 교육과 그때가 이제 전쟁 이후에 잘 살아보자. 그때가 이제 황금기죠. 두 번째, 기존 학교 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아마 우리가 초중고와 유치원만 놓고 봐도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단지 5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학습자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다. 아직은 물음표. 그럴까요? 미국 유치원 아니에요? 뭐 좀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유치원 비슷해요.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 유치원에 좋았던 교육이 왜 초중고 방식으로 바뀌고 있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창의적 역량 개발과 유치원 방식의 학습이 굉장히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스크래치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크래치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동차 사고, 차 삑, 그렇죠. 기스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손톱, 스크래치, 마음의 스크래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잖아요. 스크래치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이제 상처나는. 그리고 미술 기법 중에 아이들은 좋아하고 부모님은 싫어하는, 그렇죠. 이거 색깔 칠해놓고 검정색 크레용 딱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 긁어서 이런 거 있고요. 이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걸 이제 DJ들이 뭐 삑삑삑 소리 나는 거죠. 음악과 음악을 우리가 리믹스 한다고 하잖아요. 삑삑삑 소리 나는 그 스크래치를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선생님들께서 지금 구글을 딱 켜셔가지고 스크래치를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는 안 나오고요. 이게 나와요. 저게 뭐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양이 같은 거 뭐 고양이인지 문제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도대체 이 책에서 말하는 스크래치는 이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스크래치. 그리고 왜 갑자기 뭐 앞에 거는 좀 맥락이 이해돼 왜 갑자기 저 스크래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미첼 레스닉이란 분은
이 스크래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MIT 미디어 랩의 이제 교수님이세요. MIT 스크래치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이 과연 코딩 교육에 관한 책인가? 라는 거죠. 제가 코딩 교육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책의 전반적으로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딩 교육, 스크래치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다행히. 네, 그래서 그런 책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 또 한 가지 질문. 여기에 만약에 커다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 블럭들이 놓여 있어요. 선생님들 앉아 계시면 뭘 하실 거예요?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요? 이 나무 블럭에다가요? 우리 다 불에 타 죽으면 어떡해요? 추워서. 네,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이고요. 네, 또 탑을 쌓으실 거예요? 왜요? 그냥 쌓아보고 싶어요. 이유는 없어요? 목표는요? 높이 쌓아요. 그냥 높이 쌓고 싶으신 거죠? 끝? 치기 뭐죠? 뭐 이런 거로 치기 하실 거예요? 이건 왜요? 놀자 이거죠. 그쵸. 반대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저는 궁금해서요. 만약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고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유치원생들이 앉아 있다면 이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네, 답은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 일어나는 일 똑같아요. 다 뭔가 쌓긴 할 거예요. 던지고 쌓긴 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쌓는 것과 아이들이 쌓는 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싸울 거예요? 목표가 뭐야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있으면 우린 그냥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쌓는 모습을 보면 요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쌓을 때 그냥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자로 높이 쌓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어떤 막 성과 공주 이야기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성을 만들어야지 하고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들지 않죠. 이렇게 그걸 생각했고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쌓을 건지 예쁘게 쌓을 건지.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여기에 뭐 예쁜 공주가 사는데 이렇게 조잘조잘하면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공주는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이게 우르르 무너지면 이게 왜 무너졌지?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파게티 챌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파게티 면들을 가지고 시간을 주고서 높이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해결책이 더 빠르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쌓으면 이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적일까를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일단 만들고 본대요. 맞아요. 일단 만들어 본대요. 이제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만들면서 아이들 또 조잘조잘하면서 이걸 뭐 얘기하겠죠. 어제 뭐 했고 뭐 하다가 이제 생각을 만들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고 더 높이 쌓고 뭐 이제 이런다는 거죠. 자, 한 가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여긴 어딜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무슨 막 모니터도 달려 있고 뭔가 신기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인가 봐요. 3D 프린터 같기도 하고. 여긴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MIT 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대학원 연구소예요. 연구소 연구실인데 이 교수는 이 안에서 방금 이 아이들이 했던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창작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다른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최대한 그걸 만들고자 하는 게 이 교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어른들도 마찬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얘기하는 창의적 핵심의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프로젝트와 열정과 동료와 놀이. 굉장히 뭐 특별해 보이는데 사실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들을 다르게 그냥 분류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가장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은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짓고 창작하면서 얻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언가를 구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식을 쌓는다. 뭔가 뭐 굉장히 2000년대 문장 같지만 사실 샬롯 메이슨이 이야기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형 학습 (PBL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업 방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초등 과정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까 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한 부분이 PBL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보면은 다 기본은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뚝딱뚝딱 만들면서 이제 배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열정이거든요. 일단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할 때 더 오래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심사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지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고, 어려운 재미, 그러니까 쉬운 것으로만 계속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오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 똑같아요. 어려운 거지만 재미가 있다면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습 경험은 스스로 몰입하고 성찰을 반복하는 단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건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외적인 동기부여가 다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외적인 동기부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면 보통의 이런 과정들은 뭐가 있냐면, 뭐 추천을 한다든가 점수를 매긴다든가 해서 뭐 누가 많이 다운받았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점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그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아이들이 이걸 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가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것 자체의 동기와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랭킹 이런 것도 없고, 거의 유일한 그거는 가끔 좋은 프로젝트들을 그냥 소개해주는 정도래요. 그것 말고 특별한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거 만드는 게 즐겁다. 그리고 내 거를 뒤에 나오지만 누군가가 공유해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료인데요. 창의성이란 사람들이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더 쌓아가는 사회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생각은 행동과 통합돼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생각은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우면서 또한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돕는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촉매자, 컨설턴트, 연결자, 협력자의 역할을 배워나기를 희망한다. 이게 사실은 교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거든요. 수업 안에서 지식에 대한 촉매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고, 또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교사와 아이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리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이 프로젝트 마음에 드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의 입맛대로 수정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본에는 어떤 게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또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좀 꺼릴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PPT 만든 거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강의 가서 이렇게 PPT 만든 걸 하면은 그 PPT 좀 공유해 주세요. 나 이거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이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냥 공유해달라는 게 너무 막 얄밉고 싫은 거예요. 몇 장 빼서 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줘도 사실 이거 원작자는 저거든요. 사실 이 PPT 똑같은 거 있어도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면 새로운 거의 확산이죠. 근데 우린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회원들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 수용하고 리믹스할 때 이걸 보통은 싫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그냥 아까 좀 이게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샬롯 메이슨이 약간 1900년대 스타일이라면 이 사람은 2000년대 스타일인데 내용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툴이 다른 거지 내용이 그렇게 다르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이 책과 저 책을 저도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보긴 봤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기서도 뭐 놀아야 된다고 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책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여긴 그냥 이 스크래치라는 도구 하나뿐이고,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하자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들, 어쨌든 이 철학들이 우리 수업 안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플레이, 놀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놀이의 주안점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자보다는 뭐에 가깝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고 잘못됐을 때도 새롭게 시도하고 아이들의 놀이가 그렇잖아요. 어떤 완벽한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바꾸기도 하고 넘어지면은 뭐 한 명이 빠지면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재생내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저를 반성하면서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세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움직이고 새롭게 하면서 뭐 놀아도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총이라고 했다가 뒤집으면은 갑자기 뭐라고 했다가 막 이래요. 저건데 왜 나는 그걸 자꾸 못하게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꽤 됐는데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의 용도는 뭐죠? 그렇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끄럼틀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오르내림틀로. 보통 놀이터에 가면은 대부분은 아이들이 기어 올라가요.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쟤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애들은 굳이 여기로 올라가고 옆으로 매달려 올라가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창의적인 거예요. 자꾸 그런 새로운 건데 우리는 우리 틀 안에서 계속 규칙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앉으라고 이러면서 네. 그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오내라고 붙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를 안전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요즘 이제 약간 이제 주목하고 있는 놀이터들이 뭐냐면 이렇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넘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맨날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안전교육에서 이제 왜냐하면 규칙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사고 모든 아이들이 다 거꾸로 올라간다며 별일 없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이제 잘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도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덴마크 말이라고 해서 제가 읽을 줄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슈필레인지 뭐든 레게 뭐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우리는 놀이라는 말이 한 가지라면 이 덴마크에서 놀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단어로 쓰인대요. 영어에서도 플레이 하나지만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데 이 슈필레는 정의된 규칙이 있는 놀이를 뜻하고 이 레게는 정해진 목표가 없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놀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뭐게요? 접시요. 접시가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물감처럼 보이기도 하죠. 단추같이 보이기도 하죠. 어떤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힌트는 이겁니다. 레게죠, 레게. 레고. 레고라는 것이 이 레게라는 말과 다른 말이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필로가 아니라 레고라고 만들었던 거. 자유롭게 뭔가를 우리는 매뉴얼이 주어지지만 자유롭게 만드는 활동을 원했던 거예요. 레고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계속 언급되시는 분, 하워드 가드너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도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양상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한 가지는 뭔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블럭을 쌓든 뭘 만든. 또 한 가지는 이야기꾼, 말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놀이의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사이트 가보면 아까 코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뭐 게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거 만들 것 같잖아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시행착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PPT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 PPT 프로그램을 키죠. 흰 백지가 뜹니다. 뭘 해야 되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 쓰고 새로운 걸 만들고 작동이 안 되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말이 필요한가가 이제 아주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PPT 공유해 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쭉 읽어보시면 뭐 이런 네, 좋은 조언이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건 누가 썼냐면 12살짜리 아이들이 썼어요. 뭐냐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12살짜리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해서 끝난 거죠.
자, 다음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 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사이클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상상하고 창작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공유하고 생각하고 이 과정들을 가지고 도움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예제를 주라. 그냥 백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자유롭게 놔두면 아이들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어질러 보라고 권하라. 반성이 됩니다. 전 치우라고 권하는데 어질러 보라고 권하고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샬롬 메이슨과 다르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거 뿌려놓는 게 다양한 재료가 될 거고, 그리고 뭘 만들든지 받아들여라. 야, 뭐 만든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야 이런 거, 네, 이런 얘기를.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하는, 똑같죠. 다른 책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 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40분, 50분짜리가 아니라 3시간짜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숲 같은 것도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좋다. 내 수업에서 어떻게 하지? 당장 이 두 개를 놓아놓고 이 수학책을 펼쳐놓고 어떻게 이 과정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프로젝트와 열정, 동료와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하면 다시 요분이 말씀하시는 유치원 형태의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주제와 프로젝트를 정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고 다시 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제 스터디하고 같은 교과가 될 수도 있고 같은 학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과정을 아이들에게 자 이제 이 4가지 배웠으니까 이것들을 수업에 녹여내야지, 이 사이클이 일어나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사이클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말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